한국사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분명 아는 도시 이름인데 선택지를 보니까 시대가 막 뒤죽박죽이라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그 까다로운 시대 통합형 지역사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는 비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런 문제 말이에요. 문제는 평양 하나인데 선택지에는 고조선부터 현대사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잖아요.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외우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명확한 전략만 있으면 오히려 점수를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핵심 도시 5곳부터 완벽하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독도와 간도, 영토사로 개념을 다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제위원들이 파놓은 함정까지 싹 피해가는 방법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입니다. 시험이 가장 사랑하는 역서도시 5곳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각 도시의 역사를 시대별로 한번 쫙 꿰뚫어 보시죠. 그 첫 번째 주자는 뭐니 해도 평양입니다. 출제 빈도 1순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서경으로 불렸다는 거, 이거 먼저 머릿속에 딱 저장하고 시작할게요. 자, 평양의 역사를 보세요. 정말 스펙트럼이 넓죠?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 그리고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위해 천도했던 곳, 그러다 고려시대에는 묘청이 천도를 주장했던 바로 그 서경이고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근현대사에서는 제너럴 쇼모노 사건, 또 조만식 선생이 이끌었던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양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늘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 흐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도시는 고려의 심장, 개성입니다. 고려의 정치 중심지이자 또 국제적인 상업도시였죠. 개성은 딱 2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정치와 경제입니다. 고려의 궁궐터였던 만월대는 정치 중심지로서의 개성을 보여주고요. 조선 후기 상인 송상의 활약은 상업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상업의 역사가 현대의 개성공단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시험에는 이 만월대와 송상 2 키워드가 거의 세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성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해요. 세 번째 도시는 공주입니다. 백제의 옛 수도 웅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이곳의 역사는 위기와 저항의 역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공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말 저항입니다. 한성을 빼앗기는 위기 속에서 백제가 선택한 수도였고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차별받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던 곳이죠. 바로 망이 망소이의 난,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싸웠던 우금치 전투의 현장도 바로 이 공주였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강화도입니다. 여기는 섬이지만 역사의 무게감은 그 어떤 도시 못지않죠. 별명부터가 피난과 항쟁의 섬이에요. 강화도의 역사를 보면 진짜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왕실의 피난처가 됐다는 점이죠. 고려시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땐 임시 수도였고 조선 인조는 정묘호란 때 이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외세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최전선이기도 했어요. 결국엔 문호를 개방하는 강화도 조약의 무대가 된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 핵심 도시 안동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고창이라는 옛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 이름과 관련된 전투가 안동 역사의 시작점이자 후삼국 통일의 향방을 가른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바로 왕건이 견훤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고창 전투입니다. 이 전투 이후로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해서 피난 온 것도 안동이었죠. 이처럼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안동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퇴계 이왕의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영남사림의 본거지가 되면서 성리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도시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우리 영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독도와 간도, 이건 뭐 시험의 단골 손님이죠. 명백한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주권의 역사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요, 어느 한 시대에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시작해서 조선시대의 안용복의 활약을 거쳐 근대 국가인 대한제국의 공식 법령으로까지 명백하게 이어집니다. 이 연속성,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우리 땅인 것 같다 이런 수준의 주장이 아니거든요.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딱 못 박은 근대 국가의 공식적인 법령, 즉 행정 문서였다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주인 없는 땅이라고 우기면서 독도를 편입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인 거죠. 이미 대한제국이라는 주인이 법으로 딱 정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전쟁의 혼란을 틈타서 강탈하려고 한 겁니다. 간도군제도 흐름은 비슷해요. 조선 숙종 때 백두산 정기비를 세워서 경계를 삼았고 대한제국 때는 아예 이범윤이라는 관리사를 파견해서 우리 영토로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일본 때문에 그 주권을 침탈당하게 되죠. 바로 이 간도 협약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이라는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대한제국의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그냥 넘겨버린 불법적인 조약인 거예요. 자, 이제 지식은 충분히 쌓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죠? 네, 실전 대비를 해야죠. 출제 위원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파놓는 함정들, 우리가 먼저 가서 다 확인해 버리자고요. 가장 클래식한 함정, 바로 평양과 개성을 섞는 겁니다. 둘 다 고려 시대에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기 쉽거든요. 자,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대로 저장하세요. 묘청의 석양천도 운동은 평양, 고려의 궁궐터, 만월대는 개성.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조의 피난처, 이것도 진짜 단골 함정 카드죠. 같은 인조 비슷한 시기라서 정말 헷갈려요. 자, 정묘호란 때는 서민 강화도로, 병자호란 때는 산성인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다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함정 카드 꼭 기억하고 시험장 들어가세요. 시점이랑 주체를 살짝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거든요. 첫째, 안용복의 활약은 조선 숙종 때. 둘째, 독도 불법 편입은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난 일. 셋째, 간도관리사 파견의 주체는 대한제국. 이 세 가지 키워드만 확실히 잡아도 어이없게 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시별로 역사의 흐름을 쫙 꿰뚫고 출제자의 함정까지 미리 파악하고 나니까 그 막막했던 문제가 이제는 이거 내가 아는 문제다 하는 자신감이 좀 생기시지 않으세요? 이제 시험지에서 지역사 문제를 만나면 절대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